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오늘은 슬픔 속 설렘, 즉 상실과 갱년기 회복 러브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해 버린 것처럼 지독한 침묵이 먼지처럼 집안 곳곳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눕던 자리는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온기가 느껴졌지만 손을 뻗으면 닿는 것은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나 이정숙은 그저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밤새 이불을 쥐어뜯게 만들던 열감은 식었지만 이제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갱년기라는 불청객은 예고도 없이 내 몸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고 남편의 부재는 내 마음의 마지막 기둥마저 뽑아버렸습니다. 눈을 떠도 어둠이었고 귀를 열어도 침묵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 같았습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 잘 정돈되었지만 온기 없는 아파트 안에도 또 다른 침묵이 존재했습니다. 김민준. 평생을 논리와 이성으로 세상을 재단해 온 그에게 지금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등수학의 미적분 문제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각 잡힌 상태로 정리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마치 흐트러진 마음을 물건이라도 바로 세워 보상받으려는 듯이 갑자기 목덜미를 타고 오르는 열기, 시도 때도 없이 젖어오는 와이셔츠, 그리고 한밤중 심장을 두들기는 불안감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남성 갱년기. 의사는 무심하게 단어를 뱉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말이었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에서 자신의 몸마저 낯설어지는 공포. 그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운명은 가장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너무도 깊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상담센터의 대기실. 정숙은 애써 구겨진 손수건을 떨리는 손으로 폈고 민주는 무의미하게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둘 사이에는 당연하게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슬픔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두 사람을 투명한 벽이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식했지만 감히 그 벽을 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낮은 헛기침 소리에 정숙이 고개를 들었고 민준 역시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화려한 불꽃도 극적인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의 교차 속에서 두 사람은 보았습니다. 상대의 눈동자, 깊은 곳에 도사린 자신과 똑같은 종류의 폭풍을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상실과 고통을 단번에 알아보는 기묘한 공간. 방향을 잃은 두 개의 의주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작은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늘 반듯하게 놓여있던 구두. 그가 없는 세상에서 저 구두는 이제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칼날처럼 정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이 뒤엉킨 눈물.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온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슬픔에 잠길 권리마저 빼앗는 듯 갱년기의 공격은 너무도 처절했습니다. 정숙은 낯선 자신의 몸과 남편을 잃은 슬픔이라는 두 개의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외로운 전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신이 편이 아니라는 절망감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아내는 세상의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의 세상은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의료기록, 보험 서류, 유품들을 서류철에 정리하며 슬픔을 이성으로 통제하려 했습니다. 원인, 위암, 사기. 결과, 사망. 그는 컴퓨터 화면에 그렇게 타이핑하면서도 심장이 허물어진 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습하는 공허함. 밤이 되면 찾아오는 불면과 식은땀. 그는 이 모든 비논리적인 감정과 신체 반응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넘기다 말고 그는 낯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그리고 왜 내 몸은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늙어가는가? 다음 상담날 대기실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언가에 이끌려 상담실 앞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혹시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가, 그것도 자신처럼 깊은 슬픔에 잠긴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밤낮으로요. 어떨 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어떨 땐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 한마디에 믿기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애써 감추지 않았고 민주는 흔들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부재가 주는 슬픔과 호르몬의 배신이 주는 혼란. 성별은 달랐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공포. 그들은 최근 처음으로 이제는 없을 거라 여겼던 완벽한 이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상담센터 밖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행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그들의 주인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쓴 커피를 마시다 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타주던 커피는 달았는데 무심코 뱉은 말에 그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정숙은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쓴 커피만 마셨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설탕 넣는 게 어색해요.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추억하며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슬픔 위에 피어난 옅은 웃음. 그것은 죽음이 갈라놓은 과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할 현재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민주는 정숙의 웃는 모습에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 따뜻함을 남기는 새로운 온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강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민준의 곁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갱년기의 파도는 예고 없이 그녀를 덮쳤지만 언제부터인가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그의 존재는 험한 파도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 같았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조언과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흔들리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웃음이 그에게 위안을 주듯 그의 든든함은 언제부터인지 그녀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처리하기 버거웠던 남편의 보험 청구서를 민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정숙은 잊고 있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민준은 아내의 옷을 정리하지 못해 몇 달째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숙은 그의 집으로 찾아와선 조용히 옷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참 고우네요. 언니가 좋아하셨었겠어요. 그녀는 아내를 언니라 칭하며 민준이 아내의 죽음을 온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상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작은 회복의 순간을 공유하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그들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권하는 직원의 말에 민준이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 정숙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한번 먹어봐요. 그녀가 건넨 작은 꼬치 하나에 민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사별한 미망인도 호라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심장을 간지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홀로 남은 여인이 아니다. 나는 깊은 상실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이다. 남편의 아내였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를 끌어안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잃은 무기력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는 다쳤던 마음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했던 취미였습니다. 그는 정숙의 모습을 렌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모습, 걷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셔터를 누를 때마다 그는 죽음이 아닌 삶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복 루틴은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함께 병원에 가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목요일에는 상담 그룹에 참여해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각자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아내의 기일에 함께 묘지를 찾아 각자의 그리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함께하는 동행은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는 가기 두려웠던 동창회에 민주는 정숙과 함께 갔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야.
그의 소개에 정숙은 수줍으면서도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남편과의 추억을 담은 요리책을 만들기 시작했고, 민주는 아내와 함께 갔던 여행지의 사진들을 엮어 작은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묻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아름답게 기록하고 간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온과 안정화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강변을 걸었고 저녁에는 서로에게 잘 잤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갱년기의 증상이 심해지는 날이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곧 지나갈 거야 라는 서로의 말이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인 진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정숙을 바라보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정숙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행동.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동지애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설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슬픔 속에서도 웃음을,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살아남은 자의 특권이자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도 분명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니 정숙과 민주는 함께 두 번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 서서히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길, 그리고 아내의 길이 막 지난 후였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순간순간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정숙이 몸을 떨자 민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정숙은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삶의 무게를 우아하게 짊어지고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텅 빈 공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색칠해 나갈 깨끗한 흰 캔버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상실을 극복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어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약간 지고 얼핏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숙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개의 폭풍을 견뎌낸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써 내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아프겠지만 함께이기에 괜찮을 것입니다. 침묵의 폭풍을 뚫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라는 두 번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그 어떤 아침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